한국산 최첨단 전투기 KF-21 전투기가 25차 비행에 이어서 26차 비행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항공기술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가운데 과거에 있었던 서름도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 미국은 우리 공군이 KF-11 전투기를 개발하기 전 F-15K에 장착하는 센서인 타이의 장비와 아이리스-T 장비의 봉인지를 훼손했다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성까지 몇 년 남지 않은 KF-21 전투기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러한 부당한 대우는 당하지 않게 될 뿐더러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무기들을 우리 마음대로 달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 국방을 위하여 KF-11 전투기의 개발 완료를 통해 한국 공군은 한층 더 강해질 것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에이스 레이더는 물론 항전 장비가 국내 언론에서 각광받고 있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로키드 마틴마저 항공 레이더 기술력을 본 후 위기감을 느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국산 미사일을 만들어도 이를 미국에서 수입한 F-15K 등에 장착하려면 수백억 원 이상의 체계 통합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미사일에 탑재된 비밀 소스 코드를 미국 측에 전부 제공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군의 전투력 증강의 발목을 잡는 것은 외국산 엔진 도입이 아니라 오히려 20년 전부터 내려왔던 구식화된 자존감입니다. 그것을 탈피하고 정말로 보라매가 100%를 한국산 부품들을 장착한 뒤 하늘에 날아오를 날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일타 방산기업은 우리 기술진이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 하드웨어가 자국산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나다며 자국의 수출을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레이사 레이더는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에 착수했지만 우리 민간 기업들의 힘도 컸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스템이 호흡을 맞춰 KF-21 전투기의 새로운 성능 개량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형 지랄칼륨 레이더 반도체는 KF-21 전투기의 기존 탐지 면적을 20배나 확대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의 점처럼 아주 작게 레이더에 감지되었던 물체들을 확대시키며 전투기의 스텔스 형태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차세대 엘살 레이더 개량이 완료된다면 지라칼륨 탄자를 무려 3200개 이상 확보함으로써 기존에 개발되었던 에이스 레이더 성능 대비 260% 이상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게 하나시스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한국을 상대로 문제를 일으키던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단계에서 퇴출되어 버린 것도 26차 비행에 이은 6기 출고 공개식에서 동시에 이뤄졌는데요. KF-21은 현재 고고도에서 기체 내구도 시험과 동시에 주입 테스트와 애프터버너 엔진 시험을 진행한 뒤 3기부터 시작해 생산 라인에서 조립 중인 7호기까지 차례대로 21차 비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도 최첨단 군사무기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강대국 한국은 다른 무기들도 눈부신 성장을 거두었지만 특히 항공기 개발에서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게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소재는 기존에 나온 스텔스 재료와는 조금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전기가 통하는 금속인 티타늄과 탄소질소를 나노미터 두께 마이크로미터 크기를 가지는 2차원 평판 구조를 합성한 후 열 처리를 통해 개발했는데 이는 전작과 흡수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머리카락의 50만 분의 1 두께로 얇게 가공이 가능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소재는 레이더 13과 관련된 전자파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사용하는 모든 무기의 추적을 최소한의 스텔스 도료만 사용해도 회피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광선에서 의장색을 구현하고 다양한 레이더 파장을 흡수하는 복합 기능도 가졌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RCS 수치를 낮춰 스텔스 성능을 올린 뒤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더라도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KF-11을 비롯한 각종 첨단 장비에 해당 소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잉크나 페인트처럼 도포하거나 코팅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적층하면 투과 도표 면전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필름을 55km 두께로 적층했더니 99% 이상의 전자파가 차단됐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세계에서 보고된 어떤 전자파 차단 소재보다 우수한 성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다중분광 스텔스를 탑재한 전투기를 개발한다면 동북아시아의 제공권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탐지도 안 되고 심지어 공격조차 할 수 없는 전투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한국을 위협하는 주변국들에게 막강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국형 최첨단 무기 기술은 개발 기간만 최소 5에서 7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을 훌쩍 넘기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지금부터 개발 계획을 만들고 실제 개발을 시작해야만 2030년대에 본격적으로 블록3 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만 이미 한국은 기술 개발을 거쳐 스텔스 실증력을 입증해왔는데요. 현재 한국은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유시위 개발 사업을 활용해 KF-21 블록3와 무인 전투기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내장형 웨폰베이 F-35에 내장된 장비보다 더욱 면식이 뛰어난 매립형 전자광학 조준 장비, IOTS 등의 다양한 스텔스 기반 기술 개발 일정을 국산화하였으며 하나씩 부품들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KF-21 사업 초창기인 2014년 당시 국방과학연구원은 KF-21을 이어서 블록2에 관한 개념까지만 구축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시의 블록3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국회 승인도 없었고 예산 편성도 없었지만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발전함에 따라 상황은 곧장 달라졌습니다. 고난이도 개발이 가능한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진 것이죠.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KF-21 블록3는 5세대급에서 6세대급 스텔스 전투기의 형태를 보여줄 것이며 러시아의 수호의 50채 전투기 수준의 플라즈마 스텔스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KF-21 전투기 성능은 이미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와 상당히 유사한 성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를 잡을 정도로 성장한 것입니다.